Hi again, it's Dr. Dave. With the very contagious Omicron variant, it seems like we all know someone, including people who are vaccinated, who got COVID recently. But that isn't a cause for confusion. If you are vaccinated, you've taken the most important step to protect yourself from severe disease. And you're also protecting our hospitals and health workers. So thank you. Now it's time to stay up to date. Please get your booster shot today, and we'll beat this virus together. 본 프로그램은 호랑이의 해 2022년 범상치 않은 한 해, 범상치 않은 미래를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가 지원합니다. 맥도날드에서는 오는 1월 31일부터 고객들의 창의적인 레시피로 만들어진 새로운 4가지 메뉴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참여 맥도날드 매장을 방문하거나 앱을 통해 해킹 메뉴 이름으로 주문을 하면 이 메뉴를 만들 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받아 직접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해킹 메뉴의 4가지 종류는 더 해시 맥머핀, 더 크런치 더블, 더 랜드 에어앤씨, 그리고 더 서프 플러스 털프입니다. 이들 해킹 마스터들에게 더 많은 팁을 받고 싶다면 1월 31일부터 전국에 선보이는 맥도날드의 TV 광고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맥도날드 관계자 제니퍼 일라는 이번 해킹 메뉴 출시를 통해 이제껏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팬들의 창의력에 날개를 달아주고 시그니처 인기 메뉴들에도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줄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임기가 2027년까지로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WHO 이사회는 25일 사무총장 후보 지명을 위한 비밀 투표에서 현 사무총장이 단독 후보로 추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테오드로스 사무총장의 연임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사무총장은 재신임을 받게 돼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 5년의 재임 기간은 어렵고 힘든 시기였다면서 그럼에도 이 전투를 계속할 기회가 주어져 영광이라고 말했습니다. WHO 194개 회원국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사무총장 선출 투표는 오는 5월 실시될 예정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0%에서 0.25%로 제로 수준인 기준금리를 곧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금리를 올릴 때가 됐다는 겁니다. The economy no longer needs sustained high levels of monetary policy support. That is why we are phasing out our asset purchases and why we expect it will soon be appropriate to raise the target range for the federal funds rate. 금리 인상은 연준 내부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례회의에서 결정되는데 2월엔 위원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3월 시행이 될 전망입니다. 연준은 3월까지 월 1,200억 달러 규모에 달하던 채권 매입을 종료하기로 했는데 이와 동시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파월 의장은 대차 대조표 규모를 줄이는 양적 긴축도 예고했지만 그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3월 금리 인상은 시장에서 꾸준히 나오던 전망으로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던 1월 깜짝 금리 인상은 없었습니다. 연준의 이번 발표를 예의주시하던 뉴욕 증시는 장 초반 안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승장을 이어나가다 파월 의장의 브리핑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갈등에 오늘 브렌트유 가격이 급등하면서 2014년 이후 7년여 만에 처음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종훈입니다. 과일의 갈변 원리를 이용해서 머리를 감으면 염색이 된다고 광고한 모다모다 샴푸에 대해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샴푸에 들어간 성분을 금지 원료로 지정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모다모다 샴푸의 성분 중 트리하이드록시 벤젠이라는 성분 때문입니다. 이 약품이 홍반이나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는 세포 유전 물질의 변이를 일으킬 잠재적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모다모다 샴푸는 카이스트 연구진과 모다모다가 공동 개발한 제품으로 지난해 8월 국내 출시 뒤 150만 병이 팔렸으며
100만 명 이상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내는 물론 이곳 한인사회에서도 품귀 현상이 날 정도로 핫한 아이템입니다. 현재 모다모다 측은 자사 제품에 대한 추가 유전 독성 검사가 나올 때까지 행정고시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바비 인형으로 유명한 완구업체 마텔이 겨울왕국 시리즈를 포함한 월트 디즈니의 공주 캐릭터들로 장난감을 만들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했습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신데렐라와 겨울왕국의 엘사 등 디즈니의 유명 캐릭터들이 다시 바비 인형 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마텔은 내년부터 디즈니 공주 인형을 다시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마텔은 지난 2016년 디즈니 공주들에 대한 라이선스를 히즈브로에 빼앗겼으나 2018년 크라이츠 현 CEO 취임 후 빠르게 안정을 찾았으며 다시 라이선스를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직원 3분의 1을 감원하고 손실이 많이 발생하던 다수의 공장 문을 닫은 것은 물론 바비 인형과 같은 핵심 브랜드의 부활을 이끄는 등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미국 의상 디자이너 조합은 26일 제24회 시상식에 TV 현대극 부문 우수상 후보로 오징어 게임을 지명했습니다. 1999년 제정된 의상 디자이너 조합상은 영화, TV 드라마, 광고 등에서 뛰어난 의상 소품 등을 선보인 디자이너에게 수여합니다. 올해 시상식은 3월 9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샌타모니카에서 열립니다. 앞서 오징어 게임은 미국 배우조합, 음향 편집기사조합, 영화 오디오협회, 미술감독조합 시상식의 후보에도 올랐습니다. 음향 편집기사조합이 수여하는 골든 릴 상에는 사운드 편집 효과 등 3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고 영화 오디오협회 사운드 믹싱상과 미술감독조합 미술상 후보에도 지명됐습니다. 영화 전문 매체 인디와이어는 오징어 게임이 배우 조합상 후보로 지명되며 많은 관심을 받았고 각종 조합상 후보에 오르며 탄력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